이런 차원에서 네. 오늘은 네. 수출 쪽보다는 내수 쪽 얘기를 좀 해보고 네. 싶습니다. 유통 얘기를 좀 해보고 딱 싶어요. 적절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보죠. 백화점 실적은 흐림, 주가는 맑음. 예, 사실은 뭐 유통주가 다양하게 있고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저희가 좀 백화점 쪽을 중심으로 좀 다뤄볼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서 딱 제목에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실적이 글쎄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 내용부터 한번 보죠. 네, 첫 번째 이미지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일단 배경? 네, 백화점의 유통주가 이제 최근에 상승하고 있는 배경,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걸 체크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들어가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사실이 엄청나게 이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죠. 그다음에 네. 면세점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 좋아져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최악은 지났다.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외국인들 들으면 다 올리브영 가고요. 네, 다이소 간대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면세점을 관리력 네. 어쨌든 하여간 네. 네. 그다음에 정치적 불안 해소, 점진적인 소비 회복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사실 이건 이제 지켜보긴 해야 되긴 돼요. 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떤 최악은 지났다라는 어떤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명품 럭셔리 사업을 강화를 하고 있다. 백화점들 사실 저희 집 바로 앞에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가끔 가거든요. 근데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지하에 푸드코트에만 그래요. 원래 굉장히 그래요. 뭐 그 네. 손님들이 많은 편인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백화점들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방금 이제 앵커께서 이제 브리핑해 주셨듯이 원화 관련돼서 그 이제 강세가 되면은 이제 그 뭐 외국인 그렇죠. 외국인들 들어와서 돈 쓰기 좋죠. 그렇죠. 네. 내수 관련돼서 네. 이런 부분들 해서 이게 가장 주된 포인트가 지금 시장에서 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데이터를 오늘 가져오셨다고 네, 그러는데 네. 외국인 관광객들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번 네. 보죠. 자, 저쪽으로 요거, 봐야죠, 이제. 네, 이게 언론에 한 번도 노출이 안 된 데이터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직접 이제 갈무리를 해서 갖고 온 건데 이게 한 바가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 바 하나가 네, 바 하나가 이제 분기고. 분기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가 이게 이제 25년도 1분기. 네. 25년 1분기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코로나 전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수를 회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2019년 때 그때하고 네. 지금하고 비교했는데 네. 지금 이사님 말씀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전과 지금 보면 네. 지금 이제 그때를 넘어섰다. 네, 네. 그거 굉장히 의미가 네, 있죠. 맞죠. 이게 저 시청자분들이 이게 코로나 때예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바닥이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점진적으로 좀 약간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제 거의 뭐 코로나 그러게. 때 여기니까. 수준을 네, 네. 회복을 했다. 요게 이제 시장에서 내수주들 그다음에 백화점 관련주들을 좀 뭐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뭘 들어와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말고 하는 건데 일단 그동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이게 별로 늘지 않았던 건데 이제는 들어.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좀 지목하고 싶은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는 지금 사실은 코로나 전에 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중국 관광객들이 있었거든요. 단체 관광객들 이런 부분들. 근데 이 부분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예전처럼 많이 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성장성에 대해서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그러니까 3분기 때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비자면제 네, 7월부터. 있잖아요. 7월부터예요. 그러니까 네. 3분기니까. 네. 그때 이렇게 되면은 요게 더 올라갈 여지가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네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가 얘기로 가볼까요? 네. 다음 장 한번 보면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기 전에 일단 뭐 백화점 대표적인 3사의 실적 뭐 다 알고 계시듯이 뭐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실적에 설명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이제 전년도 24년도 1분기 그다음에 25년도 1분기 실적을 비교를 해줬을 때 3사 모두 어떤 뭐 성장을 보여주는 그러게요. 그 기업은 하나도 없다라는 점이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는 부분이죠. 예, 이게 이렇게 되면 아유 여기 매출이 이렇다 그러면 이거 참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 앞에 있는 백화점도 가보면 사람이 별로 없다. 네,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럼 뭐 사람이 없는데 뭐 매출이 있겠습니까? 물론 온라인이야 있긴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 물건을 온라인으로 사는 경우는 드무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국 내수가 부진한 게 그대로 백화점 매출에서 좀 드러난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잖아요. 네.
주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 50%가 넘었네요. 현대백화점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올해 이제 첫 거래일이죠. 1월 2일서부터 네. 이제 어제 종가까지 상승률인데 1월 2일 날 세 개의 백화점주를 다 한 주씩 그냥 샀을 때 수익률이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현대백화점이 50.4%, 롯데쇼핑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쫓아왔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신세계가 가장 좀 수익률이 좀 저조한 편인데 이렇게 되면은 앞서 봤던 우리 데이터하고 사실은 주가하고는 굉장히 괴리가 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 보죠. 현대백화점 주가가 높은 이유와 신세계 주가가 상승률이 좀 저조한 이유를 17%포인트니까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일단 제가 뭐 뽑아봤는데 일단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조 원짜리 백화점이 4개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주는데 연매출이. 그렇죠. 여의도, 그다음에 판교, 그다음에 저기 강남에 있는 삼성동, 그다음에 네. 저기 그 압구정 이렇게 해갖고 이제 4개가 있는 상황이고요. 주주 완화책으로 반기당 최소 뭐 100억 정도를 배당을 하겠다. 사실 이게 뭐 좀 약간 짠 편이긴 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다음 주주환원 정책을 어쨌든 적절히 펼치겠다 이 얘기고. 네, 그다음에 신세계 주가 상승률이 다른 이제 롯데나 현대 대비해서 낮은 이유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면세점 업황이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다. 사실 이 현대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 면세점 그 임차료가 신세계보다 훨씬 싸거든요. 훨씬 싸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면세점이 업황이 좀 다운되면 이 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엄청 커지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고정비인데. 그 부분, 그다음에 현대 대비해서 높은 백화점, 이제 요거는 그 면세점인데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다음에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과 이제 개별 법인으로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세점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이제 롯데쇼핑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점. 지금 면세점을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왕호? 그렇죠. 보따리상이나 뭐 네. 따이공 이런 쪽들한테 1년에 냈던 수수료가 뭐 연간 기준으로 4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끊어내겠다라고 매출이 잠시 떨어지는 걸 감수하더라도 그걸 끊어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면세점의 바닥을 좀 예측을 하는 시장의 평균적인 부유라고 이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도 실적은 시원치 않은데 그 이유가 면세점 때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네네. 보면 우리나라 유통주들이 특히 이제 호텔도 그렇고 하여간 이 면세점 사업이 좀 한때 정말 대단한 그런 소위 말하는 뭐 황금알라는 거위처럼 하다가 그게 사실은 사드 사태 이후에 이 중국 그 단체 관광객들 들어오는 게 확 줄면서 이제 사실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이후 근 10년 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면세점 부분에 대한 답을 못 내놓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유통업계가 갖고 있는 이건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제일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게 화장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화장품이 이제 굉장히 여러 유통 구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 네. 부분도 영향이 분명히 하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있습니다. 말씀이네요. 요즘엔 다이소에서도 네. 리들샷인가요? 그거 VT 그걸 사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자,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가져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스의 결단 왜 인적 분할인가? 결국 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이 삼성 이번에 그러니까 삼바와 관련돼서 우리가 종목적으로 봐야 될 뭐 종목 그건 뭐냐 이제 이 얘기를 오늘 결론을 낼 건데 일단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사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죠? 일단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기업이 똑같은 일을 하는 외국 기업과 비교를 했을 때 시가총액을 후하게 쳐주는 적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없죠. 그게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그렇죠.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를 비교하더라도 사실 실적만 보더라도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설명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외국 기업이 스위스 론자거든요. 예, 같은 CDMO 쪽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뭐 생산 캐파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앞선 것으로 시장은 이제 보고 있긴 한데 매출만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5조를 목표로 하지만 론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0조가 넘었거든요. 매출이. 아, 그래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큽니다. 또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러면은 또 의외네. 시장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저도 좀 약간 좀
생각이 좀 많아지긴 한데 아무튼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은 고평가가 되는 걸 수도 있겠다. 네, 그거는 뭐 팩트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면서 예.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성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하도 뭐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렇게 할 거다라고 네. 아예 공식적으로 이 표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그다음에 분할 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바이오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시장에서 요건 이제 재상장이 되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변경 상장이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삼성이 5년 안에는 그 상장을 하지 않겠다.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가 그거였어요. 네. 보통 저렇게 해서 나중에 상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5년이라는 텀을 줬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 그걸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좀 불식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왜 안 하겠어요? 하겠죠, 결국은. 안 하면 분할할 이유가 없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럼 좀 약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 기본 개념 어떻게 이걸 하느냐 자 한번 살펴보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 로직스 주주가 아니신 분들은 사실 딱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긴 하니까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한번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CDMO 위탁 개발을 이제 맡는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 시밀러 쪽을 한다.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사업 부분을 나누는 그런 이제 절차가 이제 인적 분할로 진행이 될 텐데 분할 비율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어떤 주주분들도 내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뭐 100주를 갖고 있으면 65대 34로 나눠지니까 사실 어떤 게 올라가든 어떤 게 고평가든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상장을 해버리면 희석 효과가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할 기일은 10월 첫째 날, 그다음에 10월 29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변경 상장하고 에피스 홀딩스 재상장한다.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삼성 쪽에서 직접 밝혔듯이 삼성 바이오에피스 5년 동안은 상장을 안 하겠다. 이 부분, 네, 5년 네.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근데 또 5년 금방 갑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인식이 좀 좋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고 또 새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사실 상법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네네.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 전에 서둘러서 이거를 한 그런 가능성이 높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생명법이라고 몇 번 이제 그 발의됐다 폐기가 네. 됐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를 했는데 그 삼성생명법과도 이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먼저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음 장 잠깐 보면서 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분할하는 이유를 보고 수급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이건 철저하게 삼성 쪽에서 밝힌 어떤 그 네. 이유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 부분별로 뭐 특성과 전략에 적합한 의사결정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뭐 뻔히 나오는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는. 그다음에 뭐 기업 분리를 해서 가치를 제고를 하겠다. 그다음에 전무성을 강화를 하고 그룹 지배구조 재편설 요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의도에서는 이게 제일 관심이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그냥 뭐 통으로 하루를 써도 설명하기 좀 약간 힘들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뭐 설명을 드리고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죠. 시간이 좀 저희도 얼마 안 남아서. 네,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을 하면서 뭐 매도다 매수다 딱히 추세가 없었었는데 어제 이제 시초가가 높이 빵 뜨면서 이제 좀 약간 매도가 나온 부분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봤을 때 좀 이거를 호재로 생각을 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기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4일 연속 어제 기준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이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스의 이제 분할 이유를 감안까지 하더라도 결국은 주목해야 될 기업 종목은 뭡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그냥 보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면은 뭐 팔아야 되나요? 그게 중요한데 저는 분할 상장 재상장 하고 나서 살 것 같아요. 사더라도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 변경 상장 재상장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지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뭐 필요가 약가 인하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품목 관세 필요로 좀 변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관세 문제도 있는데다가 지금 않을까. 새 정부 뭐 출범 이후에도 봐야 되고 해가
굳이 뭐 이렇게 변수들이 많을 때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역시 삼바를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상장 이후 얘기입니다. 오늘 박근혜 기자님의 픽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